네, 저희 주제는 스마트한 2개월 교사의 스마트 교육인데요. 스마트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스마트하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스마트를 시작한 2개월 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악센트도 붙여서 스마트한 2개월 교사의 스마트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저 나름대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 느낀 점을 스마트 교육의 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지금 디지털 정책 연구학교로 지금 되었고요. 1년 차예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과 예산이 배정돼서 어마어마한 기기들이 도입되지 않았고요. 안타깝게도 시작을 했는데 학교 예산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월에는 그 컴퓨터실을 이용을 했고요. 지금 그 여름에 공사를 해서 스마트 교실을 완비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태블릿 PC 30대와 전자칠판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교실을 이용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를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스마트 교실을 하기 전과 이후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도구는 결국에는 기본적인 것들이더라고요. 즉, 영상이나 사진 촬영 또는 인터넷 검색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현재 우리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교실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스마트폰과 TV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도 충분히 스마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와 학생이 있죠. 교사와 학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서로 상호작용을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통은 교사의 생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과정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학생의 생각을 교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 스마트 교육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학생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냐 하면 촬영을 통해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서 씨. 오늘은 이현서 씨의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장래의 희망을 알려면은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장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피부과 의사입니다. 그럼 그 꿈을 아이가 이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찍었지만 아이도 역시 같은 화면을 찍고 있었어요. 그걸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시각과 아이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걸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소통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 즉 3자의 의견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공개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개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동기유발 영상으로 그 촬영을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우리 학교 다른 선생님들에게 보여줬는데요.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고 산만하고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반 분위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상관없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상을 쓰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처럼 그 다른 제3자가 우리
우리 반의 수업을 볼 수도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더라고요. 네. 자, 또 다른 장점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 위쪽에 있는 그 선은 교육 시간입니다. 네, 수업 시간인데요. 수업 시간의 내용이 종이 치면 끊기고 다시 종이 울리면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교육은 지속 연결이 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요. 네, 촬영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은 동기유발 때 제가 사용한 화면인데요. 동기유발 중에 전 차시 때 했던 수업 내용을 촬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반은 촬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수업을 하면서도 중요한 내용 애들이 활동을 하고 그러면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화면 중에 일부를 사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전에 했던 내용이 이번 시간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두 번째 사진은 디지털 교과서 지금 교과서인데요. 이건 사회과 탐구예요. 네, 사회과 탐구 때 아이들이 한 과제인데요. 이 과제를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해서 디지털 교과서로 변환을 해가지고 동기유발 자료로 썼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이들의 숙제가 자연스럽게 다음 수업으로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수업 중에 뿐만 아니라 수업 밖에서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게 바로 SNS 활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레스팅을 많이 쓰는데요. 저 위에 비치고 있는 사진이 달이에요. 네, 그래서 추석 때 제가 달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달이 참 밝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수업 내용을 물었거든요. 사회진 너 어디까지 나갔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추석 인사하면서 보름달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권 수업까지 나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과제를 냈습니다. 너희들 핸드폰에다가 구글 드라이브 어플 깔아놔라 라고 하니까 그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확인하는 방법을 클래스팅을 통해 가지고 다운로드한 거를 캡처해 가지고 보내달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여줬죠. 그렇게 SNS를 통해서 한다면 수업 중이 연결이 돼서 수업 밖에서도 또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장점을 보시겠습니다. 아버님, 저와 서현 씨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안 된다.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왜 안 된다는 거죠?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너는 집안도 가난하고 외국인이잖아. 까무잡잡해가지고서. 이렇게 돼야 방글라는 서현 씨의 아버지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TV 잘 보셨나요? 지금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게 TV에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미리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떨까요? 보통은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고 아이가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이들 집중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쉽게 그린 거를 플레이하면 그린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활용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더욱더 재미있고 또 집중해서 보는 효과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요. 그림은 결과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는 거는 과정까지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스마트 교육을 하면 단순히 결과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평가를 할 때도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데 항상 결과만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아이폰 광고인데요. 제가 아이폰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클라우드 기반이 있죠. 즉 아이폰에서 촬영한 거는
아이패드나 PC나 맥으로 옮겨지고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면 또 다른 곳에서 그 동영상 촬영한 곳이 자동으로 옮겨지는데요. 네, 보통 지금 어플들 사용하는 어플들은 이러한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면 구글 드라이브나 드라이브에서는 어느 PC로 들어가도 자기가 작업한 것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작업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 작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제가 스마트 교육을 하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왜 필요하지? 언제 쓰라는 거야?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스마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스마트 기계를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제가 수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스마트 교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본 정보화 사용 교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갤럭시 스마트 패드가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잘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에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타자 연습을 시켰어요. PC에서도 타자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 탭이나 탭용에서도 역시 타자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저도 스마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라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금방금방 적응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효과를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교육적으로 아주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적극 추천을 하고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확실히 교육적으로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걸 현명하게 사용만 한다면 우리가 수업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적극 추천하고자 이 자리에 섰고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